네, 얘기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흥미로워집니다. 자, 2부에서는 민요, 명절 민요. 근데 특별한 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, 그 다음에 한복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, 한복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거든요. 북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한복을 선물한답니다. 오, 괜찮은데? 우리는 그냥 함께 다 맞추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제가 하나 또 힌트를 들었습니다. 자, 3부는 민속놀이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 패널을 두 분은 우리 1부에서 함께 해주셨던 우리 신 박사님 그리고 또 우리 윤 박사님 이렇게 두 분 또 모셨습니다. 박수로 환영할까요? 재밌는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젊은 패널고 아까 최지영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. 한 분 또 소개할게요. 우리 남성분 이경주님 모셨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. 명절 음식 요거 윤 박사님 먼저. 예, 네, 네, 마이크 좀 주십시오. 단도직입 여쭙겠습니다. 명절 음식. 네. 네. 그 명절 음식이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남북한이라고 하는 건 두부처럼 이렇게 딱 잘라진 곳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큰 산,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. 그래서 향토 북한에서 발행한 향토 대백과 사전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명절 음식이 저한테 낯선 게 없었어요. 그냥 다 우리에게도 있는 지역적인 문화들이 북한에도 비슷하게 있구나. 각 지역에서 해당 시기에 해당 계절에 맞춰서 그 풍요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평양에서는 노치라는 음식이 있대요. 네, 그거는 그냥 흰 쌀에 기장, 뭐 수수 이런 것들을 넣고 거기다 엿기름을 넣어서 좀 둥글넓적하게 부치는 건데 좀 달콤해서 과자처럼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음식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. 근데 저한테 좀 좋아 보였던 문화는 북한에서도 추석, 설, 명절은 3일 동안 보내거든요. 앞으로 우리 이제 곧 추석이 오잖아요. 추석은 3일 동안 휴식을 취하는 형식으로 사람들이 휴일을 보내는데 추석 전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 날에는 같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달 구경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. 저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서 그런 문화를 느꼈던 것 같은데 북한과 우리의 약간 정서가 그런 면에서 역시나 같은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특히 설날 같은 때 떡을 엄청 많이 해요, 북한에서는. 네, 여러 종류를 뭐 흰쌀떡, 뭐 찰떡, 그리고 뭐 설기떡 이런 종류를 그 외에도 막 튀김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하는데 엄청 큰 솥에다가 하고 그거를 해서는 설 때는 겨울이잖아요. 추우니까 그 보관이 오래 가는 거예요. 창고에 얼려두고 그거를 막 7일 또 10일 내내 그 명절 음식을 먹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처음에는 맛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물리기도 하겠. 안 물려요. 안 물려. 그렇구나. 그냥 맛있다. 아, 얼렸다 먹는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요. 올렸다 먹어도 맛있다. 오, 알겠습니다. 오, 갑자기 먹고 싶다. 예, 또 이쪽. 네. 네.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음식을 할 때는 같이 막 부모님을 도와서 막 해요. 막 인절미 같은 찰떡을 할 때는 막 같이 떡매도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 냄새 때문에 잘 못 먹거든요. 근데 며칠 지난 후에 그 남겨진 음식들로 뭐 비빔밥을 해 먹는다든가 뭔가 며칠이 지나면 그 음식이 더 그리워져요. 그래서 막 그 형제들이 많은 집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치 싸움 하면서 막 그 언떡을 막 구워서 이렇게 먹거든요. 한번 구워서 기름에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별 맛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역시 명절 하게 되면 음식은 이게 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북에서는 전보다는 지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 또는 빈대떡, 우리는 빈대떡이라고 하는데 예.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종류가 다양해서 뭐 두부전도 있고 녹두전, 뭐 야채전 이렇게 다양한데 북한에도 어떤 속담이 있냐면 기름 냄새가 나야지 귀신이 온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 기름을 사용한 이런 지짐이나 빈대떡들을 이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. 저 이제 같은 경우 남북이 함께하는 이런 어울림 행사에다가
북한 음식을 좀 이제 했어요. 근데 지짐이가 왔는데 송편 그리고 이런 빈대떡 종류가 왔는데 송편이 제가 손이 작습니다. 제 손만 커나 반만 하더라고요. 그리고 빈대떡도 우리는 이렇게 조금조금한데 위에서는 약간 크고 만두도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맛이 상당히 정갈하고 맛있었는데 한두 개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던 기억이 나요.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구나. 남한에서는 떡국을 꼭 먹어야 된다. 네, 설날이면 떡국을 꼭 먹어. 네,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지 했거든요. 근데 북한에서는 또 만둣국을 꼭 먹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각각의 뭐 떡국이나 만둣국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어쩔 수 없이 신 박사님을 쳐다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서 신 박사님 답변해 주세요.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설날이 되면 원래 이제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많이 먹습니다. 근데 떡은 쌀로 만드는데 북에서는 쌀이 귀하고 또 먹거리가 귀한 북한에서는 이 떡국 대신에 떡국을 먹기도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대신 만두나 국수나 아니면 이제 송편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먹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얼마 전 북한 TV를 보니까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을 더 먹는다. 예전엔 이런 말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 보니까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우리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배고파서 일단 음식 얘기는 여기서 좀 접고 우리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민속놀이 얘기입니다. 자, 남과 북의 또 북과 남의 민속놀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? 요거 계속해서 우리 신 박사님 먼저 얘기를 좀. 예, 그 민속놀이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속놀이가 북한에도 똑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많이 하는 건 아마 다 해보셨을 때는데 뭐 팽이치기, 뭐 그리고 뭐 꼬리잡기, 널뛰기, 그네뛰기, 뭐 줄다리기, 뭐 씨름, 그리고 단심줄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윷놀이나 뭐 미나투 정도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민속놀이가 약간 TV에서나 볼 수 있는 놀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민속놀이가 좀 더 대중문화에 좀 가깝고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그 대중오락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조금 더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같은 질문으로 박사님. 자, 마이크 좀 주시고요. 네. 놀이. 네, 아무래도 연날리기, 뭐 팽이치기 이런 놀이들은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어른들이 명절 놀이를 매우 즐겨 한다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놀이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북한은 약간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이 어려움을 어떤 낭만의 정신으로 극복하자. 네.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네. 우리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. 이런 정신을 매우 강조하는데요. 네. 북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명절에 가족들 뭐 일가 친지들이랑도 놀았지만 같이 다니는 회사 분들이랑도 즐겁게 놀았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담배 공장에 다녔었던 분은 뭐 종이를 만드는 팀이 있고 담배 잎을 만드는 팀이 있으면 두 팀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아니면 뭐 팽이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겨루는 거죠. 그러면 직급이 높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급에 있던 사람이든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땀 흘리고 즐겁게 놀이하고 나면 사실 놀이라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. 그래서 또 능률도 오르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그립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줄넘기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. 수업 시간 잠깐 끝나고 막 10분, 15분 휴식 시간. 그 휴식 시간에 애들이 그 줄넘기를 엄청 많이 해요. 막 2명, 3명, 4명, 10명까지도 막 편을 갈라서 그 줄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. 잘하세요? 네. 못하는 게 없구만. 네. 한복도 입으면 예쁘고 뭐든지 다 잘하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네. 네. 농담입니다. 네. 그리고 그
겨울에는 설 때는 그 가족들이 많이 모이니까 집에서 윷놀이는 꼭 빼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. 막 할머니, 뭐 할아버지 다 모여서 아버지, 어머니, 형제들 그리고 저희 형제들까지 모여서 이렇게 편을 잡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한 편을 만들어 갖고 그 윷놀이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고. 얘기하는데 눈에서 막 그때 기억이 그렁그렁하는 게 막 보여요. 막 그립고. 어떤 게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서 설날이나 명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은 추우니까 1월, 2월 내내 집에서 그 놀이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가족끼리. 아유, 네, 생각만 해도 흐뭇해집니다. 그렇죠? 네, 지었습니다. 놀이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장기가 빠졌어요. 그쵸. 네, 그쵸. 그 장기는 진짜 빠질 수가 없는 그 놀이 중에 남자가 주로 하긴 하는데, 네, 남자들이 하는 놀이 중에 거의 뭐 이 놀이를 제일 많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, 네,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도 거기서 직장 생활 했을 때 그 장기로 시간을 많이 때웠던 것 같아요. 예, 장기나 그 카드를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놀거든요. 제 눈을 보시면 잘 두는 편이세요? 제가 그 핸드폰으로 모바일 모바일 장기 많이 했었습니다. 한번 저랑 붙을래요? 농담입니다. 사람과에서는 재본 적이 없습니다. 인정. 알겠습니다. 윷놀이를 북한에서는 그 명절이 되면은 막대기로 생긴 그 말을 쓰면서 하거든요. 대규모로 윷놀이를 네, 아니 그 말을 사람이 말을 대신을 해요. 이렇게 네, 또게 하면은 또 하면 사람이 한 발자국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,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여기 남한에서도 그런 민속놀이를 좀 즐겨서 하시는 그렇게 하는데 신 박사님이 마이크를 좀 딱 잡으시겠다고. 자, 신 박사님 답변해 주십시오. 그 민속놀이가 남한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이 즐기는 민속놀이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윷놀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윷놀이 놓고 말르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놀이라든지 이렇게 놀면서 친구들끼리 그리고 집안 사람끼리 이렇게 했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현대 오락 문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핸드폰이나 게임들이 많아서 요즘은 좀 덜합니다. 대신에 이렇게 남북 주민이 함께한 거라 청년들이 함께하면서 뭔가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민속놀이 하자 이렇게 해서 뭐 윷놀이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한다던가 이런 행사는 하기도 합니다. 저도 민속놀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윷놀이밖에 없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윷놀이 할 때 좀 약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 살고 계셔가지고 노인정에 할머니 모시러 간 적이 있는데 어른들끼리 윷놀이를 하는데 막 거의 하늘에 윷이 닿을 정도로 막 윷을 던지면서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 정서에 정말 딱 맞는 놀이구나. 나중에 우리 조카 조금 더 크면 나도 가르쳐줘야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. 음식 얘기 또 놀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흥겨워지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어요. 이러다간 밤샐 것 같아서 일단 3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3부 우리 음식 이야기 또 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4부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 조상을 아련하는 차례, 성묘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4부는 우리 명절의 차례와 성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부 여기서 매짐할게요. 네 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